16페이지예요. 탐진치 해탈법, 명상법 1단계 16페이지예요. 16페이지. 16페이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녀는 감사함의 시작입니다. 자녀는 소중하고 넘치는 사랑의 시작입니다. 감사함은 모자람에서 부족함에서 시작입니다. 자녀가 완전하다면 그 아이는 그대의 자녀로 오지 않았습니다. 부족함에서 그대의 자녀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부족함에 부모와 자녀의 인연이 시작입니다. 인연의 만남에 서로 모자람은 사랑하고 아끼며 사랑의 힘으로 부족함과 모자람이 채워집니다. 먼저 부족함과 모자람이 진실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부족함과 모자람을 인정하는 것 자체가 사랑의 시작입니다. 시작의 마음은 곧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나 역시 모자람을 인정하고 자녀와 눈높이를 맞추고 대화로서 사랑이란 이름의 길로 왔을 때 참으로 부모의 노릇의 첫 번째 조건임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 온 것도 완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왔잖아요. 불완전하죠, 불완전. 왜 불완전해요? 다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그죠? 왜 그러냐면은 탐욕, 분노, 어리석음의 탐진치의 업장이 있기 때문에 완전하게 못해요. 그래서 자녀분이 왔을 때도 우리가 어떤 자녀를 원해요? 완전한 자녀를 원하지만은 완전하다면은 이 세상에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완전할 수가 없어. 자녀분도. 자녀분들의 부족한 거, 모자람을 먼저 인정을 해야 돼요. 나도 중생이고 부족함을 인정하고 자녀도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을 해주고 이 부족함, 모자람을 인정하는 것에 있어서 시작이에요. 그리고 나서 뭘 해요? 자녀 입장에서 자녀가 무엇을 원하는지 자녀 중심으로 소통을 해야 되는데, 자, 우리 소통을 할 때 다 어떻게 해요? 내 자식을 내 소유로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소유가 아니잖아요. 그죠? 내 소유야 아니죠. 자녀도 엄연한 인격체입니다. 독립적인 인격체. 그래서 자녀 입장에서 자녀 중심으로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을 해줘야 돼요. 섬기고 사랑을 해줘야 돼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 어때요? 내 말 안 듣고 그러면 화를 내고 막 그러잖아요. 저도 많이 화를 냈는데 지금 좀 많이 줄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를 사랑해주자.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원하는 게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내 입장에서, 내 중심에서 원하고 바라고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이게 없어요. 마음이 없어야 돼요. 내 욕심으로 자녀를 키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나란 마음을 어때요? 없애야 돼요. 나란 생각을 없애야 돼요. 자, 누구 중심으로? 자녀 중심으로. 자녀를 내 소유로 하는 게 아니라 누구예요? 자녀의 독립체. 그래서 자녀를 섬기니까 어때요? 하심으로. 낮은 자의 마음으로 자녀를 높여야 되죠. 그 다음에 자녀 입장만 집중적으로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자녀가 가장 좋은 것은 소통이다. 소통을 어떻게 해요? 친구처럼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그래서
어때요? 이제 자녀분 이제 이야기를 많이 들어줘야 돼요. 우리가 이야기를 안 들어주니까 문제가 돼요. 이야기를 들어줘야 돼. 응? 석이나 이야기를 해라. 이렇게. 근데 이야기할 조건을 만들어줘야죠. 환경을. 그죠? 대화를 해야 돼, 대화. 그럼 환경을 만들어야죠. 대화 환경. 자, 대화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대화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은?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상대를 인정해주고 상대를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해주면 돼요. 그리고 뭐예요? 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어때요? 들어줘야 돼요. 들어주려고 지금까지 했어 안 했어? 안 하고 소통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들어주려고 노력을 하고 응? 사랑을 또 자식한테는 표현을 해주고 사랑한다. 응? 감사합니다. 내 아들로 와서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사랑하고 그러니까 잘한다고 잘한다고 해야지 잘하지. 그렇지. 못한다고 그렇죠. 하면 못한다고 해. 언나간데. 그렇게 해서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사랑하고 감사하고 이런 표현을 해주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오늘은 무슨 일 있었냐? 응? 오늘은 친구들하고 잘 놀았냐? 오늘은 뭐 이렇게 사소한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게 만들어주고 관심을 가져줘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대화가 점점 이야기하다 보면 깊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돼. 먼저 다가가서 먼저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때요? 이야기를 계속 들어주는 거야. 90% 들어주기. 대화에서 아들이 90% 이야기를 하게. 그럼 10%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로 채워줄까요? 고생했다, 사랑했다, 이렇게 사랑한다, 감사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뭐예요? 인정을 해주는 식으로 가는 거지. 상대방이. 여기 일반적인 대화법이에요.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누구한테 이야기할 때 내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게 가장 큰 사업의 그 조건이에요. 얼마나 잘 들어주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신나서 이야기 다 꺼내. 자기 거를. 무슨 알겠죠? 그러니까 들어주는 게 가장 어려운 거예요. 그죠? 남의 말 들어주는 게 가장 어렵죠? 마찬가지예요. 자녀분들하고 소통을 하려고 하면은 들어주게 하고 들어주고 이야기를 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 환경을.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내 입장에서 그냥 화부터 먼저 나가고 욕부터 먼저 나가고 그게 우리 부모들 입장이죠. 그죠? 그래서 들어주는 것이 뭐다? 법문이다. 이게 가장 큰 법문이에요. 성경 한 구절, 불경 한 구절 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들어주는 게 법문이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상대방과 대화를 할 때 어때요? 90% 들어주려고 그래요. 10%는 내 말로 하고 이렇게 목표를 잡고 이야기를 해보죠. 그러면은 자녀분들이 소통이 금방 됩니다. 그리고 우울증도 마찬가지고 모든 뭐 이제 정신적인 병, 신적인 그런 것도 이야기를 하게 만들어요. 하다 보면은 자기게 다 풀려. 속에서 정리를 다 해. 왜냐면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끄집어낼 때 어떻게 되겠어요? 청소가 되잖아요. 여기 안에 쓰레기가 가득 찼을 때 정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씩 빼낼 때 빼내면 어떻게 돼요? 공간이 남으면서 이제 채워지잖아요. 정리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내 마음속에 꽉 쓰레기가 가득 차 있으면은 어떻게 돼요? 정리가 안 돼요. 쓰레기가 가득 찼으면은. 그러나 조금씩 빼내고 보니까 어때 공간이 나오니까 거기서부터 정리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 스트레스로 가득 차 있다 이 말이에요. 탐지치 업장으로 쓰레기로 가득 차 있어요. 집착. 그렇죠? 자녀분들도 스트레스 많이 받죠. 집착 많이 받죠. 탐지치 욕심도 많고 분노 많고 어리석음도 많고 업장도 많이 있을 것이고 이런 게
자녀분들도 가득 차 있을 거란 말이에요. 요 가득 차 있는 것을 어때요? 우리가 들어줘야 돼. 들어줌으로써 어때요? 속에 있는 것을 다 끄집어내면서 자기가 정리를 해요. 아, 이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바로 자녀분들이 지혜롭게 될 수가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여기에다 계속 쓰레기만 버릴 줄 알지 치울 줄 모르잖아요. 지혜로운 아이는 어떻게 돼요? 이 안에 있는 것을 하나씩 뺍니다. 빼내는 게 뭐예요?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엄마한테는 어때요? 다 이야기를 처음에는 못해요. 엄마가 나를 어떤 생각, 그전에 나를 때렸던 그 생각도 있고, 나한테 욕을 한 것도 있고, 무시한 경험도 있고, 응? 무시당했던 것도 있고, 엄마가 이렇게 해서 막 무시를 했던 것도 있고. 그러니까 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처음부터 아주 간단한 거, 엄마한테 무시 안 당할 거, 그죠? 야단 안 맞을 거, 이런 것부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하다 보면 엄마가 다 잘 들어주고, 엄마가 좀 달라졌는데? 엄마한테 좀 이런 것도 이야기 한번 해볼까? 그러다 보면 어때요? 이제 속에 있는 진짜 있는 마음을 말을 해도 엄마는 다 받아줄 수가 있겠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받아줄 마음이 있다 없다? 없을 때는 어떻게 될까? 대화가 할 수가 없죠. 그럼 자식 입장에서는 어때요? 엄마 내가 이렇게 힘든다는 거 좀 알아줘 하면서 삐뚤게 나갑니다. 다 오히려 삐뚤게 나가고 사고치고 그 다음에 뭔가 좀 뭐 큰 일을 저지르죠. 애들이 자기 자신도 자신 주체를 못하게 돼 있어요. 주체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폭발할 힘으로 돌파구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가끔씩 나쁜 짓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나쁜 짓 해보는데 그게 엄마 아빠가 그래도 관심을 안 준다? 그러면 이제 더 세게 나가보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된다? 그럼 더 세게 나가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미 자신이 큰일을 저질러 버리는 거예요. 뭐 물건 훔치거나 사람 때리거나 또 사람 심지어 뭐 어떻게 돼서 뭐 사기치거나 이 정도까지 또 아니면 뭐 담배 피거나 뭐 음주를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상황이다. 그래서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주는 거 자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자세는 뭐냐? 얼마나 자식과 소통할 수 있냐? 얼마나 자식과 친구로서 대화를 할 수 있냐? 소통의 준비가 되어 있느냐가 가장 큽니다. 그것을 어떤 마음으로 사랑하고 감사하고 내 자식으로 태어난 걸 감사하고 또 내 자식으로 왔으니까 어때요? 섬기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얼마나 대화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냐. 이게 참 부모의 지혜로운 부모의 자세입니다. 좀 알겠죠? 근데 그렇게 우리는 못 살아왔잖아요. 어때요? 나중에 마음으로는? 저렇게만 살면 자식이 빗나갈 이유가 없죠. 빗나갈 이유가 그렇죠. 근데 이제 저것을 못하니까 그렇죠. 그 탐진치 때문에 안 되고 그렇죠. 너는 왜 그렇게 공부를 못하냐 그렇죠. 옆집 애처럼 공부 그렇죠. 비교를 해주니까 남한테 비교를 해주니까 남하고 어린 놈이 그렇죠. 여자야 그렇죠. 어린 놈이 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고 치고 그런 말들이 어린이 그 자식들한테는 상당히 충격적으로 와 닿죠. 왜냐면 순수하고 어리잖아요. 마음 자체가. 그 마음에 또 우리 어른들이 뭐 들어도 감당이 힘든 말들을 많이 했어요. 그게. 그리고 애를 버릇 잡는다고 해가지고 많이 그랬잖아요. 저도 지금 어렸을 때 좀 그랬더니 우리 큰이한테 한 게 지금 아직도 해가지고 우리 큰이한테도 나중에 막 이야기하고 참여하고 그랬었는데 참 우리 큰이한테도 그랬어요. 미안하다 아빠가 너 옛날에 말을 하도 안 들어서 아빠가 너 군기 잡는다고 해가지고 마지막에 내가 뺨을 때리더라고. 그래서 그래서 그걸 너한테 때렸다. 미안하다. 너도 그것 때문에 너도 마음속에 많이 있을 것이다. 뭐 그렇게 했었는데
그렇게 이제 우리 큰딸하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미안하다 그런 부분은. 그 다음부터는 내가 진짜 너 그러려고 이제 안 한다. 내가 그때 진짜 내가 미안하다. 이렇게 하니까 또 우리 큰애도 울고 나도 이제 또뭐 참여하고 울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내 입장만 생각가지고 자녀에 대한 그런 마음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큰딸이 또 가지고 있는 트라우마일 수도 있고 나중에 그게 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한 몇 년 전에 따로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뭐 미안하고 아빠가 더 잘할게 이렇게 했었는데 그게 자식한테 잘못한 것을 이게 먼저 아이한테 손을 내밀고 잘못했다 이게 참여할 수 있는 게 부모 마음이니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그걸 어때요? 뭐 내가 아빠인데 뭐 이런 걸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제가 우리 이제 하면서 사랑한다 표현 잘해주고 또 막 안아주고 뭐 이렇게 해주면은 우리 또 큰애도 상당히 좋아하고 그때 이제 진짜 그 가슴 웅얼이 있었던 그게 좀 풀어지고 녹는 그런 것을 좀 경험을 해봤는데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제 자식일 때 부모님한테도 많은 것도 당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때는 더 심하고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자녀에 대한 분명히 내 가슴 속에 있는 게 있어. 분명히 잘못한 것도 있는데 인정을 못 하고 있는 거거든. 내가 부모인데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해서 이 시간에는 정말 자녀가 행복해지고 그렇잖아요. 그걸 바라잖아요. 자녀가 행복하고 자녀가 잘 되기만 바라고 그죠? 그다음에 자녀가 정말 지혜롭게 되고 정말 착한 자녀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 이제 자녀분들 놓고 만약 난 잘못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녀분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축원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잘 살아주도록 그 다음에 나중에 좋은 뭐 직장을 갖고 뭐 이런 거 좀 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지혜로운 자녀가 되기를 이런 걸로 감사 축원하세요. 이게 이 사랑의 마음입니다. 근데 이 자식으로 온 걸 축원하고 감사하고 그 다음에 건강하고 또 원하는 거 있잖아요. 또 요새는 키도 좀 크게 해주고 그런 것도 하니까 다 컸다 하면은 이제 그 나름대로의 뭐 좋은 여자를 만날 수 있고 뭐 배우자 만날 이런 것도 되잖아요. 좋은 배우자, 지혜로운 배우자 뭐 이런 결혼 생활도 어차피 생활을 해야 될 거고 결혼했다고 하면은 거기서도 행복하기를 결혼해서 이런 것을 축원할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감사 축원하셔. 그렇지. 그리고 이제 결혼 안 하신 분들은 자녀가 없잖아요. 부모님 참여, 이 마음을 가지고 부모님 참여. 내가 지금까지 부모님과 소통을 하려고 해도 못한 거 많잖아요. 그죠? 부모님한테 또 잘못한 것도 많고 부모님 전혀 생각 안 하고 한 행동들이 많이 있죠? 괜히 미워하고 원망하고 똑같아요. 자식에 대한 뭐 다른 자식하고 비교를 하잖아요. 우리도 부모님을 비교를 많이 했어요. 왜 우리 부모님은 누구보다 돈이 없을까? 왜 우리 집은 이런 데 살까? 왜 우리 집은 자동차가 이렇게 안 좋은 걸까? 뭐 이렇게 많이 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비교 많이 했어요. 이걸 은근하게 부모님에게 상처를 많이 줬어요. 그죠? 그 다음에 효도도 못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20분만 참여를 할게요. 자, 이거 끄시고 이거 핸드폰